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물건 저렴한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남 2개 2019 타경 51,263 대지입니다. 주소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49번지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건물은 23.6평짜리 건물이 있죠. 건물의 감정금액은 2,667만 6천원. 다용도실이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119평방미터 36평만 경매에 나왔죠. 자, 그 외에는 없습니다. 토지의 감정금액은 3,760만 4천원. 건물의 감정금액은 2,667만 6천원. 합치면 6,400여만 원이 넘죠. 그런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유차를 거듭해서 현재 최저가는 1,347만 7천원, 감정금액 대비 36%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건물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은 허름한 것 같기도 하고 판넬조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건물이 괜찮죠?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노란 선이 도로선입니다. 도로선이고 빨간색 표시된 부분이 경매에 나온 토지이고 빗금친 부분이 경매에 나온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 한번 봅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쭉쭉쭉쭉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 21일 매매로 김땡땡이라는 분이 매매로 취득하게 됩니다. 매매 목록은 제2007-130. 이 매매 목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따로 매매 목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2007-130호 볼까요? 쭉 뒤에 가면 있습니다. 2007의 130호 거래가액은 1,550만 원입니다. 2007년이면 한 13년 전이죠. 1,550만 원. 매매 목록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49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매를 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1,550만 원에 매입을 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면 매입한 건물은 어떤 것인가? 건축물 대장을 봅니다. 부록 36평방미터, 10.5평방미터, 12.2평방미터. 요 건물을 매입했다는 얘기죠. 36, 10, 12 합치면 46, 50, 60평방미터쯤 됩니다. 그런데 현황에 소재하는 이 건물과 구조가 틀리죠?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즉, 이 주택은 78평방미터고 5.6, 1.2, 8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과 현재 소재하는 건물은 다른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땡땡 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매했을 때는 구 건물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후 김땡땡 씨가 구 건물을 멸시를 하고 현재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매매 금액을 봤을 때 1,550만 원에 매매가 되었죠. 그런데 현재 건물의 감정금액만 2,667만 6천 원이죠. 그렇다면 저 아구가 안 맞죠. 그러니까 2007년에 김땡땡 씨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구 건물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 현재의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시 강땡땡 씨에게 정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들어가게 됐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권리관계를 살펴보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함께 매수했죠.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새 건물은 등기가 없죠.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걸로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은 구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김땡땡 씨가 구 건물을 멸시를 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그 이후 토지의 소유자가 강땡땡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유자 강땡땡은 김땡땡으로부터 정려를 받았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간섭법상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강땡땡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다. 만약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지료 금액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지료가 3,760만 원이면 대략 연 4%를 봅니다. 그러면 4,7이 28, 4, 32, 140여만 원? 그쵸? 월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현재 최저가가 1,347만 7천 원이고 매월 지료가 12만 원 상당의 금액이 나온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자, 그렇다면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토지의 감정금액이 3,760만 원이고 건물의 감정금액이 2,660만 원이다. 합쳐서 6,400여만 원이 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금액을 합친 금액은 6,400여만 원입니다. 즉, 이 집은 6천만 원이 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1,347만 7천 원이다. 6천만 원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토지가 없는 건물만 가지고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은 비록 미등기이긴 하지만 팔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6천만 원 정도의 감정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정도 금액은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작자를 만나면. 등기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골의 주택의 경우 등기 없는 건물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팔게 되면 6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낙찰이 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겠죠. 지료를 매월 12만 원씩 주고 거주를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겠죠. 건물의 소유자가, 즉 채무자가 주변 지인을 내세워 토지를 낙찰받으면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싸게 낙찰받으려다가 낙찰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입찰을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금액의 입찰을 해야 함에도 싸게 살려고 하다가 2등, 3등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사건의 건물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나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지료 청구만 하더라도 충분하다. 지료를 2년간 연체되면 어떻게 되죠? 성립하던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2년이 연체가 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가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자가 사정이 딱해서 형편이 어려워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과연 대살 수 있을까? 당연한 의문이겠죠. 그러나 채무자의 형편은 물론 어렵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합치면 6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이웃에서라도 사게 됩니다. 아깝잖아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도 뭐 6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팔아서 이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팔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무자의 능력이 안 된다면 서로 협상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눠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주에도 얼마간의 돈을 주고 또 낙찰받은 사람도 얼마간의 수익을 붙이고 서로 윈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협상해서 팔아서 같이 나눠 쓰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채무자가 대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매입할 사람은 굉장히 많다. 심지어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게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현재 이 물건은 낙찰이 되었다가 대금을 미납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대금을 미납한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낙찰을 받고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형편이 없더라. 또는 채무자 형편이 너무 어렵더라. 도저히 이 땅 살 형편이 안 되더라. 또는 낙찰자가 덜커덕 낙찰은 되었는데 처리할 자신이 없어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또 이 토지에 이해관계자가 입찰을 했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미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겠죠. 돈이 썩어나서 낙찰을 받고 미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많습니다. 자, 2020년 9월 28일 1347만 7천 원에 다시 진행합니다. 답사를 해보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접으시고 좀 긍정적으로 감정금액 대비 30% 수준이다. 손해볼 일이 없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이 사건은 감정금액 대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소유자 강땡땡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토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받고 건물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